상상력을 발휘할 때가 왔어요. 한국 주식에 대해서 한국의 자본시장이 지극히 낙후돼 있어요. 이러한 그 낙후된 게 그 해결이 되게 되면 한국 주식은 엄청난 폭발력이 갖고 있죠. 사실 요즘에 이제 유튜브라든가 방송이 너무 잘 발달돼서 매일매일 이제 고수라고 하시는 어쨌든 분들 투자 기술이 매체라든가 책으로 쏟아지고 있는 거는 사실인데, 그리고 작년도 사실 올해까지도 괜찮이 좋은 장이었는데도 마이너스 수익을 보는 분들이 좀 꽤 있더라고요. 이분들의 실패의 원인을 대표님 좀 뭐라고 보세요? 그걸 자꾸 샀다 팔았다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차트를 보는 사람들. 네. 단기간에 수익,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단기적으로 네. 뭐 20% 벌고, 그러니까 목표 수익률이 20%고 또 네. 20% 마이너스 되면 또 손절매하고, 그거는 투자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트레이더 아니면 스페큘레이터고, 우리 그 시청자분들께서는 인베스터가 돼야 돼요. 우리가 인베스터라는 거는 장기 투자를 전제 조건으로 하죠. 그렇죠. 우리가 어떤 투자 대상을 보고 이거 괜찮을 것 같다 투자했을 때는 이미 장기 투자를 각오를 한 거잖아요. 주주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걸 인베스터라고 그러죠. 투자가라고 그러죠. 네. 근데 내가 오늘 사갖고 20% 벌었으니까 파는 거는 투자가가 아니죠. 그건 투자가가 아니라 스페큘레이터죠. 점장이. 그러니까 투자라는 거는 네. 그 나한테 굉장히 큰 성취감을 안겨주는 거예요. 근데 그 성취감이라는 게 네. 내가 이거를 사갖고 20% 벌었어. 그건 성취감이 아니에요. 그럼 도박장에 가서 오늘 내가 얼마 땄어. 이거랑 똑같죠. 성취감이라는 거는 내가 이 기업을 알아보고 네. 5년, 10년을 투자했더니 네. 내 예상대로 맞았어. 그래서 그 기업이 엄청나게 큰 기업이 됐어. 네. 그러니까 나도 같이 부자가 되겠구나. 굉장히 간단하지만 명쾌하죠. 아까 카카오이 말씀하셨는데 카카오 계속 갖고 있었으면 5배, 6배 됐으면 그 큰 성취감이잖아요. 괜히 샀다 팔았다 해가지고. 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 펀드 매니저들은 그런 훈련이 돼 있는 거고 대부분의 이제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고 또 하나 문제는 이제 주위에서 자꾸 나쁜 영향을 끼쳐요. 그렇죠, 그렇죠. 네. TV에서라든가 이런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서 단기 투자하는 방법, 뭐 매매 기법 이런 걸 가르쳐주면 솔깃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또 계속 핸드폰을 보게 되고 그러니까 처음에 그 목적, 내 노후 준비 여기하고 점점 멀어지게 되죠. 아마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신 것 같은데, 주식으로 큰 돈을 번 사람은 이제 두 가지 경우 중 하나라고. 잊어버리거나 오랜 시간 다른 나라에 이민을 갔다가 잠깐 한국에 돌아왔거나. 이게 이제 장기 투자로 이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뜻인 거겠죠. 그렇죠. 이게 어쩔 수 없이 장기 투자한 사람들이잖아요. 네네. 그 최근 아니고 한 1, 2년 전에 제가 그런 신문을 본 적이 있어요. 어떤 화장품 회사에서 옛날에 60년대, 70년대 일하다가 이제 그만두시고 좀 어렵게 생활을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분이 이제 예탁원에서 그 연락을 받았대요. 그 주식이 있는 거를. 이분은 몰랐던 거예요. 자기 주식 갖고 있는 거를. 왜냐면 그 옛날에 이제 주식을 줬을 수가 있죠. 회사에서. 네, 소량이겠지만은. 네. 그러니까 소량이니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안 팔았던 모양이죠. 네네. 그래서 이제 잊어버린 거죠. 이제 그분이 이제 연세가 70대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어렵게 보내시는 분인데 네. 예탁원에서 연락이 와서 이 주식 찾아가라. 그래서 찾으러 갔더니 그게 한 몇 억이 되는 거죠. 회사는 어디였는데? 이게 뭐 제가 볼 때는 그 아모레가 아모레. 아니었다.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게 장기 투자의 본질이죠. 주식 투자는 거는 그냥 샀다 팔았다 하는 게 아니라 모으는 거예요. 만약 그 주식을 계속 모았다 그러면 그분은 노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됐겠죠. 근데 또 반론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만약 그 회사가 잘못됐으면 어땠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벌써 이제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가요.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너무나 그 확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부정적인 그 투자 마인드를 심는 게 굉장히 네. 많아요. 그래서 종목 찍어줘라. 그래서 빨리 부자 되고 싶고. 네. 근데 그런 부자보다는 오랫동안 꾸준하게 내 월급의 일정 부분을 투자해서 오래전 기다렸더니 내 노후 준비에 큰 도움이 됐다. 이게 제대로 된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분들은 이제 그 투자 고수분들이라고 하는 분들한테는 많은 분들이 이제 사석에서라도 뭐 사면 될까요라고 물어볼 것 같은데 대표님한테는 그 누구도 그런 질문 쉽게 안 아니에요. 왜냐면 하나요? 안 하죠. 안 하는 이유는 네.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주식을 얘기하게 되면 네. 그분이 이제 저한테 찾아올 때가 있어요. 네. 당신 말 듣고 샀는데 마이너스 20%야. 네. 근데 조금 더 기다려보면 그게 5배 됐고 10배가 될 수 있는데 네. 그 짧은 시간에 20% 마이너스 된 것 때문에 막 그 화를 내게 되고 네. 막 그 투자한 거에 대해서 후회하게 되고 이런 그 잘못된 반응들이 많죠. 그래서 기다렸으면 다 돈을 벌 수 있었는데 네. 그래서 굉장히 저는 안타깝죠. 그 우리 펀드 매니저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펀드를 운영할 때 어떤 회사를 사잖아요. 네. 근데 그 회사의 펀더멘털 가치를 보고 샀는데 주시장 변동성이 심하니까 그게 이제 마이너스 20%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별로 걱정을 안 하거든요. 주시장이 어려우니까 그런 거니까 그 회사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네. 근데 뭐 엄청난 항의가 많이 들어오고 뭐 굉장히 어렵죠. 조금만 수익률이 나빠도 막 그 사람들은 막 그 읽두 문자를 쓰기도 하고. 근데 그게 좀 안타까워요. 근데 기다리면 다 돈을 벌게 돼 있는 거죠. 좋은 기업에 투자했으면 네. 다 그 기업의 가치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 차에서 아마 하신 말씀 같은데 투자는 시간과 확신의 문제다. 그렇죠. 시간이 필요하죠. 왜냐면 그 기업이 지금 만약에 1조짜리 회사면 네. 우리가 그 회사에 투자하는 이유는 오랜 기간 후에 10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투자한 거잖아요. 그렇죠. 뭐가 필요하죠? 그 회사가 10조가 될 수 있는 우리 나름대로의 확신. 그 다음에 10년이란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5일을 주면 안 되죠. 그 회사한테 일주일 동안 시간 주고 왜 안 올라? 그죠? 우리가 나무를 심고 그렇죠. 매일 재는 거예요. 이거 몇 센티 자랐나. 그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나무가 엄청나게 울창하게 되고 그 열매도 맺게 되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못 참고 그다음에 비가 오면은 저거 죽으면 어떡하지? 또 뽑아버려요. 그 딴 걸로 옮겨 심으려고 그러고. 그거는 이제 투자가 아니라 이제 도박이죠. 다만 이 모든 것의 전제는 이 처음에 심는 그 씨앗이 좋은 씨앗인지를 바라보는 그렇죠. 안목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기반이 되는 상태에서 장기 투자한 거지. 모든 기업을 장기 투자하자.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 땅이 어떤지, 네. 그 다음에 그 씨앗의 상태가 어떤지, 네. 그 다음에 그 기후가 어떤지, 그 정도는 알 수 있죠. 네. 이 기후가 예를 들어서 이 나무는 뭐 영하의 날씨에 못 사는 건데, 예를 들어서 심으면 안 되겠는 그런 거 비슷한 거죠. 우리가 그런 이제 투자에 대한 확신이 좀 없을 때 아무래도 이 투자에는 개인, 외국인 기관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은 우리보다 투자를 훨씬 더 잘할까라는 마음에 외국인 자본이 어디에 좀 많이 들어가 있을까 이런 걸 많이 보기도 하잖아요. 이런 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님? 그것도 뭐 나쁜 방법은 아닐 거예요. 외국인 지분을 보면 네. 외국인 지분이 높다. 네. 그러면 그만큼 많은 조사를 했을 거죠. 그렇죠. 그런 이제 반드시 옳은 건 아니지만 네. 그거를 보면 이 기업은 그래도 많이 연구가 된 기업이구나.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 주주의 어떤 주주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뭐 국민연금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외국인도 있고 이제 그런 이제 기관들이 많은 그 회사는 대부분 장기 투자하는 거니까 네. 어느 정도 그 간접적인 그런 지표는 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우리 재테크를 할 때 사실 레버리지로 빚이라는 게 대출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좋은 거이기도 하고 나쁜 거이기도 한데 좀 좋은 빚과 나쁜 빚을 일단 구분 한번 해주신다면. 그러니까요. 좋은 빚은 내가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네. 지는 빚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살 때 빚을 지잖아요. 그렇죠. 대출. 네. 그렇지만 그거는 내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나쁜 빚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그렇죠. 그리고 이자율도 싸고. 그렇죠. 근데 이제 최악의 빚은 이제 가난하기 위해서 지는 빚이죠. 그러니까 돈이 없는데 명품을 사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카드를 백화점 카드를 사용한다든가 한 거는 네. 이중으로 가난하게 되는 거죠. 그 이자율을 갚아야 되고 또 내가 앞으로의 수익을 미리 당겨 쓴 거잖아. 그리고 이자율이 당연히 높죠. 네. 그러니까 내 부를 그 창출하는 게 아니라 내 부를 파괴하는데 쓴 빚은
좋은 비전이죠. 자산을 늘리는 분은 좋은 거고 그걸 그렇죠. 깎는 거는 그리 좋지 않은 그렇죠. 건데 그렇죠. 그러면 이 주식 투자를 하는 거 어쨌든 내 자산을 늘리기 위한 거잖아요. 여기 주식의 빚을 활용하는 거는 자산을 늘리기 위한 빚이라기 보기보다는 네. 레버리지를 통해서 내 자산이 조금 더 빨리 일하게 리스크를 더 지는 거죠. 요건 안 좋은 거예요? 아니 좋다 안 좋다고 얘기하기는 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주식을 봤을 때 네. 이거는 뭐 그 엄청난 내가 네. 컨빅션이 있어. 이거는 돈 벌 수밖에 없어. 정보를 받았어. 정부라기보다는 어떤 자기 나름대로 그런 확신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빌렸을 때 뭐 이자율이 뭐 2% 3%에 빌릴 수 있어요. 네. 그러면은 많이는 아니더라도 네. 어느 정도는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대부분 빚이 그렇지 않거든요. 네. 주식을 담보로 하는 빚은 이자율이 싸지 않거든요. 그리고 단기적인 변동성이 굉장히 흔들리게 되죠. 네. 그 빚을 잃게 되면. 네. 왜냐하면 내가 빚을 져서 투자했을 경우에 10% 마이너스 됐을 때 10%가 아니거든요. 만약에 내가 100% 레버리지라 그러면 20%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자산의 20%가 없어졌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변동성을 생각할 때는 네. 과도한 빚은 좋지 않다 생각하는 거죠. 대표님은 그 미국 주식보다 한국 주식 투자를 이제 늘 강조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대표님이 이제 그 투자의 백그라운드라고 해야 될까요? 그건 이제 미국 기반이시고 어떻게 보면 대표님은 단기 투자보다는 장기 투자. 장기 투자에 적합한 것도 사실 과거 역사적으로 본다면 미국인 거고 수익률도 미국인데 왜 대표님은 이제 한국 주식을 이제 강조하실까요? 이게 뭔가 한국의 전체적인 산업과 뭔가 애국심 이런 쪽이라면 저도 당연히 이해는 아니에요. 애국심은 아니고 네. 애국심을 통해서 그 내가 그 일반 사람들한테 그거를 강요하는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죠.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외국의 사람들은 이제 잘못 생각하는 게 한국은 박스권에 있지 않았느냐. 그렇죠. 근데 외국 주식은 특히 미국 주식은 많이 오르지 않았느냐.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주식은 계속 더 좋을 거다. 그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박스권에 한국 주식의 박스권에 만든 사람들은 네. 펀더멘탈이 된 게 아니고 네.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다들. 그렇죠. 그렇죠. 퇴직연금도 지금 주식 비중이 세계에서 꼴찌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가치를 한국은 제대로 보지 않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쿠팡이 좋은 예예요. 쿠팡이 미국에 상장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한국에 상장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상장조차도 안 될걸요? 그죠? 상장했다 치더라도 시총이 굉장히 낮겠죠. 낮겠죠. 네. 그 얘기 무슨 얘기냐? 한국 기업이 싸게 거래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 퇴직연금에 이제 그런 개혁이 일어날 걸 가능성이 크고 네. 또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에 그 좋든 나쁘건 그런 인구가 많아지고 있고 주식 투자를 어렸을 때부터 이제 가르쳐야 되겠다는 그런 붐도 일어나고 있고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국 주식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요? 재검토한다 그럴까요? 그렇게 되면 네. 한국 주식이 똑같은 주식인데 미국에 상장된 거와 한국에 상장된 걸 봤을 때 미국에 상장된 거는 훨씬 높은 가격에 거래된다 그러면 한국 주식을 갖고 있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가치를 재평가받고 우리 인식이 바뀌면 한국 주식이랑 미국 주식에서 한국 주식이 좀 많이 위로 치고 올라갈 수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그 상상력을 발휘할 때가 왔어요. 한국 주식에 대해서. 네. 우리 한국 그런 캐피털 마켓이죠. 한국의 자본시장이 지극히 낙후돼 있어요. 이러한 그 낙후된 게 그 해결이 되게 되면 한국 주식은 엄청난 폭발력이 갖고 있죠.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한국처럼 다양한 회사가 상장되어 있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많지 않죠. 한국 자동차도 있죠. 또 IT도 있죠. 네. 또 헬스케어도 있죠. 바이오도 있죠. 굉장히 다양해요. 그다음에 조선도 있죠. 예를 들어 홍콩이다. 아니면 뭐 다른 유럽이다. 주식시장 가보세요. 굉장히 몇 개 아주 편중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금융이 조금이라도 더 발전하게 되면 네. 이런 기업들한테 자금이 수혈되고 네. 그럼 가치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가치가 올라가는 거에 근데 미국 주식이나 이런 데는 물론 좋은 기업들이 많죠. 네. 앞으로도 잘 될 기업들이 많고 거기다 투자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근데 저는 상대적으로 한국 주식이 너무 언더밸류돼 있다.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어떻게 하면 없앨까를 생각하면은 네. 그게 더 빠르지. 그거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기 때문에 한국 주식 투자 안 해야 돼. 그거는 거꾸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란 말이 사실 우리가 뭐 1, 2년 동안 들은 말이 아니잖아요. 이미 한 10년, 2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말이 지금까지 안 바뀐다라는 건 쉽게 바뀌기 힘들다라는 건데 만약에 이 한국 증시를 좀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냐. 부정적으로 본다면 이런 것 때문에 좀 박스피라는 거 쉽게 못 벗어날 수 있다고 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 지배 구조가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법과 제도가 바뀌어야 되고 네. 인식이 바뀌어야 되고 네. 인식이 바뀌고 있죠. 이제 그렇죠. 주식 가지고 장난을 치거나 이런 게 옛날에 비해서는 굉장히 힘들고 그렇죠. 또 작전하기도 쉽지 않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의식의 개선이 있다는 거니까 네. 디스카운트는 작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저는 그래서 금융교육이 중요하다 그러는 게 우리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걸 알게 되면 네. 우리 다음 세대는 훨씬 더 뭐랄까요 깨끗한 자본시장이 되는가? 그러면 네. 지금보다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프리미엄이 될 가능성이 크죠. 이번에 이제 대표님이 출간하신 이제 나의 첫 주식 교과서 어떻게 보면 이게 책에도 적혀 있는 표지에 청소년도 함께 읽는 주식 교약 필독서로 되어 있는데 대표님 같은 경우 사실 금융무명 탈출을 위해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금융 교육을 해야 한다고 이제 말씀해 오셨는데 지금은 좀 예전과 그래도 많이 달라졌다고 조금 체감하세요?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줄기차게 주장하는 거 사교육비를 투자로 바꾸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엄청 강조하셨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셨다는 분들이 많고 네. 또 제가 이제 김미영 TV하고 해서 아이들 이제 주식 부자 만들기 이제 프로젝트 시작했고 그 동영상 강좌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도 하고 있고 또 우리 주니어 투자 클럽도 운영하고 있고 네. 또 주부 투자 클럽도 운영하고 있고 네. 회사 차원에서 또 아니 개인 차원에서 계속 그 투자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네. 있고 저는 이런 것들이 이제 결실을 맺을 때가 곧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좋은 투자 철학이죠. 장기 투자 철학. 네. 그리고 시장을 보지 않고 기업을 보는 네. 그런 문화. 네. 단기간에 주식의 가격의 흔들림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 문화. 그게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이메일이 많이 오고 실질적으로 바꿨다. 근데 최근에 너무 신기하죠. 왜요? 중국 정부가 사교육 금지를 내렸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미국에 상장된 중국 그 교육에 관한 그런 그 주식이 지금 막 폭락을 하잖아요. 네. 근데 재미난 게 제가 평소에 하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국에서 네. 정부가 왜 하느냐. 사교육비를 없앰으로써 그 아이들을 해방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나라의 사교육은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지 않게 만드는 거거든요. 네.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그 사교육이라는 건 굉장히 나쁜 그건데 한국하고 중국이 근데 중국은 정부가 그거를 강제로 막는 거고 한국은 그렇게 할 수 없겠죠. 네. 근데 우리가 좀 많은 느낌을 갖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중국이 지금 출산율이 낮아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걱정을 하나요? 네. 그렇게 인구가 많은데. 중국도 지금 그 고령화가 굉장히 심각하죠. 옛날에 그 한 가구 하나 낳기가 굉장히 이제 잘못된 거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고 출산율을 올리려고 그러는데 네. 그 중에서 가장 큰 잘못된 게 사교육비예요. 네. 그래서 사교육비를 없애는 거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빈부격차가 늘어나는 게 사교육비예요. 네. 그래서 빈부격차 줄이는 근데 제가 그 신기한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중국이 먼저 시작했지 이거를.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강제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 가정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근데 그런 미미하지만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됐죠. 정말 사교육비 쓰는 게 옳은가? 그 돈으로 아이들한테 주식이나 펀드를 사주는 게 옳은가? 생각하게 된 거죠. 여전히 좀 부족한 건 뭐라 생각하세요? 아직도 주식을 사고 파는 대상으로 아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게 좀 안타까워요. 이제 모든 방송에서나 이런 매스컴은 단기간의 수익률에 대해서 너무 매몰돼 있어요. 그거 안 하면 근데 이제 그런 콘텐츠 아예 없으면 방송할 거리가 굉장히 줄어들 것 같긴 해요, 사실. 어떻게? 글쎄요. 근데 뭐 미국의 블룸버그나 네. 뭐 로이터 같은 경우 다
그런 방송을 안 해도 충분히 다 커버가 되죠. 그러니까 뭐 주가가 어떻게 될 거다 이런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런 좀 장기적인 얘기, 그다음에 금융 지식을 쌓을 때 도움이 되는 그런 방송국이 나올 때가 됐죠. 실제로 몇 개 방송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대표님 같은 경우 개인 투자자분들을 그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만나시잖아요. 세미나나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뭐인 것 같으세요, 지금은? 아직도 액션을 두려워해요. 어떤 액션?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투자하고 싶은데 마이너스가 되면 어떻게 되죠? 아, 그럴 수 있죠. 근데 저는, 그게 너무나 뿌리 깊구나. 그러니까 손해가 봤을 때 그 박탈감이 굉장히 크구나. 근데 그거는, 그것도 이제 금융 문명에도 기인했다고 보는데, 네. 단기간에, 만약에 내가 주식을 10만 원 주고 샀는데, 그게 8만 원 되면은 그 손해가 아니에요. 진짜 손해는 내가 10년 후에 그 주식을 팔 때 8만 원 됐을 때 그때 손해예요. 근데 그 변동성을 손해라고 그냥 해보고 결정을 못 내리는 거예요. 네네. 그 주식은 항상 올라갈 수 없잖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그걸 맞출 수가 없는데 그거가 걱정이 되니까 액션을 못 취하는 거예요. 그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얼마 투자했는데 그게 두려워해요. 100만 원 투자했는데요. 근데 저는 100만 원 투자해서 20만 원, 20% 손해보면 20% 손해본 거잖아요. 네. 20만 원 손해본 거잖아요. 그거를 너무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또 소비 패턴을 보면 막 네. 비싼 거 막 아무런 문제 없이 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네. 너무 과도로 불안해하는 거예요. 주식 가격이 하락했을 때 그 두려움이 워낙 큰 거예요. 그거 그렇게 생각하면 시작을 못 하고요. 일단 시작하고 몇 가지 프린시플 있잖아요. 장기 투자하고 여유 작업을 하고 꾸준하게 하고 기업을 보고 몇 가지 그거를 잊지 않고 투자하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표님의 이제 답변에서 좀 이어진 질문인 것 같습니다. 투자를 시작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것이 더 위험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모두에게 이제 투자가 필수인 시대가 온 것인지, 그리고 투자하지 않으면 우리 미래는 어떤 일이 좀 벌어질까요? 투자를 안 하면 아까 초기 얘기했던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 농경사회로 사는 거예요. 너무 와닿는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농사 짓고 그냥 내 열심히 일하는 걸로만 살 거야. 불행하죠. 그렇죠. 네. 내가 월급만 가지고 열심히 내가 노후 준비하겠다. 불가능하죠. 야, 세상은 자본주의 시대인데 나는 농경주의로 살고 있다. 그렇죠. 너무 와닿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지 않으면 나는 미래가 힘들어요. 네. 조니 대표님의 이제 세 가지 투자 원칙이 이제 장기 투자, 그다음에 분산 투자, 그다음에 펀더멘탈 잘 지켜서 여러분들이 투자가 좀 많은 소득으로 좀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저는요, 만약에 제 말에 동의를 한다면, 투자를 해야 되겠구나, 동의한다 그러면, 당장 시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장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열어라. 그리고 오늘 10,000원부터 투자해라. 그리고 여유자금 만들어라. 여유자금은, 쓰고 남은 게 여유자금이 아니에요. 쓰기 전에 모으는 게 여유자금입니다. 그래서 내가 100만 원 수입이 생겼다. 그래서 10만 원은 무조건 제일 먼저 나를 위해, 나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장기 투자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즐거워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인드입니다. 매일 나 얼마큼 손해봤어, 얼마큼 이익 봤어. 그거는 긍정적인 방식이 아니고요. 내가 좋은 기업에 투자했으니까, 좋은 펀드에 투자됐으니까 이제 나는 꾸준히 투자하게 되면 내가 기업의 소유주가 되고 이 다음에 내가 노후 준비 될 거야.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가 중요해요. 주위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주식 투자 만든다고 계시는 분들, 주식은 단기로 투자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가능한 한 귀담아 들을 필요 없습니다. 대표님 가시기 전에 한 가지 요거 짧은 것만 여쭤볼게요. 대표님이 요즘 행복에 가장 크게 관여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 내 행복에요? 네. 요즘 대표님이 행복하게 하는 것들이요. 개인적인 행복. 개인적인 행복은 저는 그런 주말에 이렇게 그런 시간들이 없어요. 예를 들어 뭐 골프를 친다든가 그런 시간은 없어서 되게 지방 공연이래. 지방 강연이 가는데요. 저는 그게 저한테 굉장히 큰 행복이에요.
그 지방에 계신 분들이 저를 반가워해 주는 거, 네. 그리고 실제로 투자를 시작했다는 분들, 네. 또 특히 이제 그 어린 학생들이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이제 그 학교, 여학교, 그 남학교 이런 데 가서 너무나 놀랍게도 청소년들이 이 금융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거에 제가 너무나 흐뭇해요. 그러니까 몇 년 전만 해도 그 학생들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었는데. 그래서 거기에 내가 이제 1조를 담당한다는 것 자체가 행복이죠. 알겠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존니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금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